안녕하세요. 찬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짜잔. 네, 제가 이쪽으로 살짝 옮기겠습니다. 네, 이 표를 띄워 놓겠습니다. 제가 어제 표를 보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대본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25분 동안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5km하고 10km를 이 피지올로지 오브 러닝에 대해서 좀 혼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km를 뛰게 되면요, 골고루 다 필요하거든요. 러닝 이코노미, 그리고 VO2 맥스, 저산력지. 그 중에서 10km에서는 저산력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약 40% 정도요. 그리고 5km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뛰어야 되는지. 5km에서는요, 약 70에서 80% 정도 VO2 맥스가 필요하고 5km를 뛰게 되면 VO2 맥스가 강해집니다. 제가 어제 400 인터벌을 10개 했거든요. 10개 하고 3200을 뛰고 400을 4개 뛰었습니다. 그 결과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아픕니다. 몸에 데미지가 많이 갔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저도 이렇게 400 인터벌을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400 인터벌을 하게 된다, 그걸 자주 하게 된다, 그러면 몸에 데미지가 많게 돼서 여러분의 피로골절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인대, 근육의 파열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 관절까지도, 무릎에 뭐 물 찬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인터벌 트레이닝은 약간 안 맞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피드 지속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심장이 강화되고 대회질을 통해서 젖산유치가 강화되고 나서, 그리고 정말 고강도 트레이닝인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한간에 타바타 운동이 되게 유행했다가 사라졌잖아요. 이게 사실은 운동 효과는 높은데 그만큼 데미지도 많습니다. 이 타바타 훈련 자체가 엘리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이에요. 근데 그 훈련이 높다고 아마추어들, 일반 사람들 적용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도 많다는 거죠. 이 우리가 근육도 파열되고 인대도 파열되고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는 게 바로 타바타 훈련입니다. 그만큼 인터벌 트레이닝 자체가 고강도 훈련이고 우리 몸에 데미지를 많이 준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화요일날은 조깅해서 러닝 이코노미 만들고요, 목요일날은 5km를 뛰어서 5000을 뛰어서 VO2 맥스를 강화시키고요, 주말에는 10K 이상을 뛰게 되면 대회주로 뭐 하프를 뛴다던가 10km 정도를 뛰게 되면 젖산여체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 3회 러닝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자극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항상 같은 것만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매일 빨리만 뛰세요. 빨리 뛰고 뭐 정신력만 강조하고, 이때는 뭐 정말 독하게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약을 먹고 해야 됩니다. 뭘 먹고 해야 됩니다. 뭐 보충제 먹고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러닝을 알려주는 게 과연 효율적인 러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영상이나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피드백을 갖고, 그게 왜 좋지 않고 왜 그걸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주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경험에 있어서 자기 경험이 최고가 아니거든요. 저는 어떤 로직이 있으면 그 로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한테 적용해보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알리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임상이 없고 뭔가 피드백이 없고 개인적인 게 아니고 데이터적인 러닝이 아니라면 그 러닝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로 검증된 거, 그 다음에 연구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만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 정보들이 공유돼야 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뭐 제가 누군가 뭐 저격하고 그런 걸 떠나서 건강한 러닝 문화, 올바른 러닝 문화를 유튜브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러닝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드풋 러닝이라던가 포즈 메서드라든가 아니면 독하게 그냥 무조건 뛴다는 거, 뭐 건강이 안 좋아도 면역이 떨어져도 뛴다는 거, 뭐 무조건 레이싱화만 신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을 잘못 접근해가지고 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걸 따라했을 때 혹시라도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몸에 무리가 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서 그런 논란들이 좀 사라질 수 있게끔 하는 러닝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이 러닝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셔야 될 건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러닝을 만들어 가셔야 하고요. 누구의 러닝이 아닌 자기만의 러닝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러닝도 정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한테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 제가 권해드린 신발 여러분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고 맞을 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거가 맞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혹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5000 러닝을 주목하냐면요. 지금 일본에서는 뭐 아오야마 대학을 말씀드릴게요. 대학교 2학년 때 14분 30초가 안 나오면 방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그 전까지 얼마나 뛰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학 들어와서 한 2년 동안 훈련 프로그램 따라 했는데 5000m가 14분 30초가 안 나온다면 그 선수는 방출을 한다던가 러닝을 그만두다던가 아니면 팀 매니저로 그렇게 팀에 남아있게 됩니다. 1년에 한 명 정도는 그렇게 매니저가 되던가 방출이 되던가 그런 형식으로 그게 아오야마 대학의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고 훈련 규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러닝의 기본이 바로 5000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도쿄 마라톤 일본이 1위한 호리오 슌스케 선수는 5000이 13분 33초예요. 그리고 그날 날씨도 안 좋았고 첫 풀이었는데 2시간 10분대 기록으로 일본이 1위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본은 5000이라는 거죠. 왜 5000이 중요하냐면요. 5000을 뛰게 되면요. 우리가 VO2 맥스도 필요하고 젖산 역치도 필요하고 러닝 이코노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완전한 전력 질주는 아니더라도 정말 몸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발목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발목에 힘을 줘서 스피드를 만들었죠. 발목에 힘을 빼고 풀코스나 하프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스피드가 나야지 좀 편한 러닝을 3분 페이스 러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발목에 힘주고 3분 페이스 만드는데 과연 풀코스 3분 페이스로 엘트 선수가 뛸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국내 마라톤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국내 선수는 5000m가 안 되고 있습니다. 5000이 기본적으로 13부대 선수들이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현역 선수들이 없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저한테 연락해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저한테 연락해서 뭐 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5013분대를 만드실 선수가 있을지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 선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5000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중요한 건요. 엘리트든 아마추어든 러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든 가장 중요한 러닝은 5000입니다. 5000에서 발목에 힘이 들어간 러닝을 통해서 가볍게 뛰는 러닝에서 발에 힘을 빼고 젖산역치를 통해서 우리 거리를 했을 때 그때도 가볍게 뛰는 러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힘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5000은 전력 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듬감을 가지면서 내가 쏟아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심박도 목에 턱이 이 정도까지 숨이 이 정도까지 찰 정도로 그렇게 심장을 강해야 되는 영역인 거고요. 그리고 뛰고 나서도 몸에 무리가 없고요. 400 인터벌을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있는데 5000은 매주 뛴다고 해서 무리가 안 되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께서 5000을 발빠르게 가볍게 조깅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조깅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러닝 이코노미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5000을 매주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무리가 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주말에 대회에서 뛴다고 해서 절대 무리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조깅 안 하시고 5000만 빨리 뛰고 10km만 빨리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러닝 이코노미가 안 되는데 그렇게 뛰게 되신다면 분명 몸에 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 이코노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VO2 맥스가 중요하고요. 젖산 역치가 중요합니다. 마라톤 영역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라톤 영역에서는 러닝 이코노미하고 젖산 역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VO2 맥스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수치적으로 한 5% 정도? 더 중요한 건 무산소 영역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m 인터벌, 200m 인터벌이 우리가 5km 뛰고 10km 뛰고 하프 마라톤 뛰고 풀코스 뛰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인 영역에서는요. 5km만 무조건 연습할 거면 맞습니다.
내가 5km 주자예요. 그러면 400도 뛰어야 되고요. 뭐 200도 뛰면 어차피 도움이 되니까 빨리 뛰는 연습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5km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5km가 기본 바탕이고 5km를 통해서 10km 하프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까지 이어지는 러닝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0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더 낮게는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지금 배터리가 과열돼가지고 잠깐 꺼져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선수분들이 계시다면요, 5,000을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실업팀에서 풀코스 기록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풀코스 기록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학에서 풀코스 기록이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5,000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마라톤을 준비하신다면 5,000을 통해서 만드신 그런 러닝 스피드감을 감해서 발에 힘을 빼고 전신에 힘을 빼고 러닝 이코노미와 젖산 유치를 통해서 바로 풀코스 기록이 나는 거를 저는 일본 선수를 통해서 많이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왜 국내에서는 이렇게 안 할까요? 왜 5,000을 중심으로 훈련을 하지 않을까요? 아쉬운 점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국내에 지금 최근에 2시간 10분 들어온 선수가 없는 게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 지금 잘 뛰는 선수가 있을까요? 5,000m 13부대 뛰는 선수가 최근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아본 전국체전이나 이런 기록을 봤을 때는 5,000 13부대 선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5,000을 잘 뛰면 마라톤도 잘 뛰게 됩니다. 네, 그거를 제가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상반기에 5,000을 만들고요. 하반기에 하프코스 러닝을 통해서 풀코스 마라톤 기록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갈 거고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운동이라는 건요,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몸에 자극을 다르게 주셔야 됩니다. 매일 같은 운동을 하잖아. 매일 같은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해서 노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몸이 그냥 쓰이던 부분만 쓰이게끔 하기 때문에 좀 발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은 러닝 이코노미로 가볍게 뛰게 되면 아, 얘는 가볍게 뛰는구나 하고 느낄 거고요. 하루 쉬고 목요일날 VO2 맥스를 위해서 5km를 뛰게 되면 얘 갑자기 심장을 자극시키는 운동을 하네. 심장에도 준비를 해야겠다. 심장이 강해집니다. 또 하루 쉬었다가 주말에 젖산 유치를 뛰는 대회주를 뛰게 되면 얘는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네. 근육을 지속적으로 쓰네. 근육을 젖산 역치는 근육을 지속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4, 50분 동안 지속적으로 뛰는 거죠. 그럼 얘는 근육을 강화시켜줘야겠네. 또 하루 쉬고 월요일에 쉬고 이제 화요일날 조깅하니까 나 분명히 뭐 심장 강화시키고 근육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얘는 가볍게 뛰네. 그래도 나는 좀 작용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을 속이는 거죠. 운동의 핵심은요, 우리 몸을 끊임없이 다양하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러닝에 대해서 이 피지올로지 오브 러닝을 표를 보시면서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는 훈련이 어떤 훈련이고, 다음에 할 훈련이 어떤 훈련이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채워가야 되고 어떻게 다양하게 자극을 줄 건지, 그 기본 바탕은요, 이 세 가지라는 거죠. 화요일날 조깅 하시고요, 목요일날 VO2 맥스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젖산 역치 대회도 뛰어주시고요, 10km든 하프 마라톤 이렇게 뛰어주시는 게 여러분의 러닝을 드라마틱하게 정말 변화하는 겁니다. 따로 인터벌 트레이닝 안 하고, 따로 뭐 계단 훈련, 어필 훈련 안 하고, 따로 뭐 보강, 러닝 드리기 이런 거 안 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이 세 가지만 정말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만 해주시면 정말 충분하게 여러분의 러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일반인 러너를 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수 영역까지도 제가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운동은 여러분 거잖아요. 남의 운동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남한테 좋은 건 그게 여러분에게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건 정말 다 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러닝의 기본이 이 세 가지 주 3회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이어나가신다면 정말 러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실 거고요. 아직 러닝 시작하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시기보다 그냥 하루 조깅하시고요. 이 조깅이 거의 지속주 개념이죠. 조깅하시고 하루 쉬어주시고 조깅하시고 하루 쉬어주시고 조깅하시고 하루 쉬어주시고,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되고 여러분이 러닝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세 가지 화요일날 조깅 하시고요. 목요일날 5km 5천 뛰시고요. 주말에 대회주 하프나 10km 대회를 뛰셔가지고 네, 우리 몸의 근육을 발달시켜 주는 거죠. 네, 제가 어제 영상에 대해서 이 피지올로지 오브 러닝을 조금 혼동해가지고 10km하고 5km 혼동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혼란스럽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이 점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엔 이런 실수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이게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걸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힘이 되고요. 영상을 매일 하루 1영상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댓글과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러닝 찬스도였고요. 여러분의 러닝 찬스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러닝 유튜브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